재해율입니다. 이 재해율은 1990년에서부터 2015년까지 한 25년 정도의 재해율을 여러분들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그래프에 있어서 특이한 점 어떤 게 있나요?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이 그래프를 보면은 재해율이 뚝 떨어졌죠. 왜 떨어졌을까요? 이 시기에 정부에서 아니면 우리 그 사업주들이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안전에 관련돼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야 우리나라 재해율 떨어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동참을 해서 재해율이 떨어졌나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만 1993년 10월 10일 날 세페리오 침몰 사고 기억나십니까? 이때 29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원래 여기에 정원은 221명입니다. 여러분들 221명의 정원에 어떻게 292명이 사망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때 탑승했던 인원은 362명입니다. 362명.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로에서 3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대교를 지나는데 갑자기 버스가 교각과 함께 뚝 떨어진 거예요. 한강에. 근데 떨어진 버스 위에 교각이 다시 덮쳤습니다.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1년 후에 한 중년 남자가 거기에서 음독 자살을 합니다. 약을 먹고. 왜냐하면은 자기 자식이 보고 싶어서. 이런 사건이 1994년에 있었습니다. 1995년 4월 28일 날 대구 지하철 공사 도시가스 폭발로에서 101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해 6월 29일 날 삼풍백화점 붕괴로에서 50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502명 상상이 되십니까? 이런 일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 매스컴은 우리나라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1999년 6월 30일 힐앤더 수련원 화재로 해서 2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23명 중에 19명은 유치원생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참석하고 계신 분들 중에 유치원생 자녀를 두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유치원생 자녀 많죠? 예, 많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연년생을 두고 있는 아빠입니다. 제가 애들을 키우면서 가장 예뻤을 때 우리 애들이 가장 예뻤을 때를 기억해 보면은 유치원 때 같아요. 유치원 다닐 때. 아침에 제가 출근하기 위해서 차 안에 있고 우리 애들이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면서 와이프 손을 잡고 있는 그 모습. 어쩌면은 우리 애들이 지금까지 크면서 가장 예뻤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애들 19명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잠을 자다가 두려움에 떨면서 잠을 깼어요. 보니까 사방에는 전부 다 불이 붙어 있어. 몸이 뜨거워지고 밖으로 도망가야 돼요. 울면서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밖에서 잠겨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그 안에 있던 그 유치원생 아직까지 꽃을 피우지도 못한 꽃망울이 같은 그런 애들 19명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공포에 질려서 죽어갔던 그 사건이 1999년 6월 30일에 있었습니다. 김순덕이라고 하는 국가대표 하키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자기 큰애를 사고로 잃었습니다. 네,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았는데 체육 훈장을 받았어요. 큰애를 이 사고로 보내고 나서 훈장을 국가에 반납을 하고 뉴질랜드로 이민 가서 살고 있습니다. 도저히 대한민국에 살 수 없다. 도저히 내가 이 땅에 못 살겠다라고 해서 대한민국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1990년대에 있었습니다. 저는 재해율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 자체가 어쩌면은 이러한 엄청난 사건,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재해율이 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3년 2월 18일 날 대구 지하철 화재로 해서 192명이 사망을 하고요. 2014년 2월 17일 날 마우나 리조트 붕괴, 부산 외국어대학교 서바나학과 학생들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1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2014년 4월 15일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있었고요. 그해 10월 17일 판교 한풍구 사고로 해서 1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다시 재해율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다시 재해율이.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정말 우리가 배고프던 시기에 우리 선배들은 간호사로 그 다음에 광부로 돈을 벌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시기 우리 선배들은 빨리빨리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독일을 따라가야 되고 필리핀을 따라가야 되고 일본을 따라가기 위해서 빨리빨리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재해가 일어나는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밥은 먹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배고픔은 해결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살아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살아있는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더 이상 이러한 재해율을 넘겨주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러한 재해율이 OECD 국가 중에 1위라는 거 알고 계시죠? 또 한 가지 우리가 1위 하는 게 있습니다. 자살률이라는 게 있어요. 자살률. 자살률이 또 우리가 1위를 해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안 해봤어요? 저는 해봤습니다. 근데 생각만 하죠. 실행에 옮길 수가 없죠.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정도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죽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걸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제일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이러한 문화를 넘겨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